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던 날 온 국민의 열광적인 환호성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날. 그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맙니다. 전쟁 끝에 남은 것은 폐허뿐.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힘을 합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불과 80년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이 세운 기적의 역사. 1인당 GDP 540배 성장, 연간 수출액 세계 6위. 그 놀라운 경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국내 총생산 GDP,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으로 그 나라의 경제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1953년 전쟁 직후 13억 달러, 1973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2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3년 후인 1976년 303억 달러, 2배 성장. 1985년에는 드디어 1,0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 독립과 산업화를 목표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로드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체계를 구축해서 전략적으로 중점 분야를 성장시켰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경제를 저소득 산업 구조에서 고소득 첨단 산업 구조로 바꾸는 초석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많은 개도국들이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가는데 중진국의 선진국을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달성한 나라가 한국이고, 저부가치 산업을 넘어서기 위해서 R&D,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나온 것이죠. 세계 초유랑 대기업을 창출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GDP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나가는데요. 그러다 유일하게 GDP가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997년과 98년. 나라 전체를 뒤흔든 외환 위기가 발생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기업, 나라 전체가 무너졌던 국가 부도의 날. 광복 이후 80년 역사상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로 기억되죠.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적을 낳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약 227톤의 금을 모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섭니다. 외형은 계속 키우는데 내실을 그만큼 못 쫓아간 그 괴리가 발생시킨 위기가 외환위기였다. 그 대단한 위기에서 그래도 또 굉장한 저력을 발휘해서 빠르게 회복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빠르게 회복을 해서 많은 나라에서 그 정도의 큰 위기를 겪고 나면은 거의 회복을 못하거나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빠르게, 그래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보여준,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었다. 너도 나도 장롱 속에서 꺼내들었던 금부치는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덕분일까요?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르게 IMF 체제를 조기 졸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수출입니다. 광복 이후 8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 규모와 품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것을 무역 의존도인데 한국은 75%로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팔아서 석유를 사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 수입을 해야만 산다.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무역이 금지 어려울 때는 한국 경제가 어려웠지만, 또 전 세계가 또 무역이 확대되면 또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또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2,500만 달러가 채 안 되던 수출액은 1964년 수출액 1억 달러 달성, 1977년에는 무려 그 100배인 100억 달러를 달성하죠. 그 후 1995년에는 마침내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됩니다. 수출 품목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1950년대는 쌀이나 김 같은 1차 생산품, 1960년대는 경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했는데요. 이후 중화학 제품은 물론 자동차 수출이 시작되고 반도체와 첨단 IT 제품이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초기에 노동조합적인 섬유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었는데 70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설립이 되고 삼성이 전자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전제품 수출이 시작되고 90년대 가서는 이제 기술조합적인 제품인 통신 제품, 반도체, 디지털 TV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그것이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돌아올 수 있게 된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겠죠. 수출 품목의 변화는 곧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통하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받는 소득의 합계인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 역시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다음에 한국이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국가 GDP는 세계 10위의 국력이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아주 성공한 사례다. 국가의 경제력은 바로 국가 GDP,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75년 622달러, 1990년 6,800달러, 1994년 1만 달러 돌파, 2005년 2만 달러 돌파, 2014년 3만 달러 돌파, 2024년에는 3만 6천 달러에 이르게 되는데요. 1953년에 비하면 무려 540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수출은 공식 데이터는 1965년부터 있네요. 지금 1.8억 달러 그러던 게 지금은 6,836억 달러 작년에 그러니까 뭐 5천 배쯤 늘어났나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변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마 20, 30대의 청년층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잘 사는 나라더라. 뭐 재밌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꼽는 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입니다. 예.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저희 눈에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만 자꾸 쳐다봐서 그렇지 더 크게 눈을 뜨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살아졌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수준은 GDP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 경제 순위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계속 20위권에 머물다 1990년대 초 12위로 진입한 이후 조금씩 오르내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10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광복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루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2000년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로 발돋움한 8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항상 우리 미래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 과정, 지난 80년을 되돌아보고 할 때에는 우리 경제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장세를 이룬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것은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터인데 그 요인들 중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환경과 외부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요인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분석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광복의 그날로부터 80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산업화. 땀과 눈물로 이뤄낸 수출, 한국의 기적. 다 함께 외환 위기를 견뎌낸 저력.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국이 되기까지. 지난 80년이 증명하듯 대한민국 경제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다시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